안녕하세요. 이커머스 하고 살자 이하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중개 플랫폼 크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많은 초보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크림에서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판매 시에 꼭 체크해야 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크림 창에 넘어오시게 되시면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되는데,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한 절차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시다시피 이제 이메일 가입이 있고 네이버로 로그인하는 거, 애플로 로그인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이메일 가입으로 꼭 진행을 해주세요. 네이버로 로그인이라 애플 로그인이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어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원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크림을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연동이 좀 잘 되게 하려면 이메일 가입으로 꼭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이렇게 메인 창에 이제 넘어오면요, 오른쪽 위에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뭐 상품이면 상품명, 아니면 품번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예시로 이 DD139하나의 품번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나이키 범고래, 네, 그 제품인데요. 아직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범고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의 이제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꼭 주의하셔야 될 점부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보면, 이 모델 번호가 DD139하나에 뒤에 보면 다시 1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앞에는 이 제품의 정확한 품번인데, 뒤에 다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품번의 색상이에요, 색상. 그래서 보시면 뭐 같은 제품의 다른 색상을 이렇게 보시면 DD139하나에 103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꼭 이제 내가 제품을 소싱했을 때 이 품번이 뒤에 색상 코드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부터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시로 팔아볼 사이즈는 260 사이즈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모든 사이즈, 이 사이즈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전체 사이즈가 쭉 한 번에 나열돼서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꼭 보셔야 될 점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어떤 제품은 147,000원, 뭐 어떤 제품은 109,000원, 어떤 제품은 97,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이즈별로 각각 전부 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싱을 하실 때 꼭 보셔야 될 점이, 여기에 이제 보이시는 이 제품에 그냥 디폴트 값으로 딱 나와 있는 이 96,000원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꼭 사이즈 탭을 선택하셔서 각 사이즈별로 가격의 차이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가장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차익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사이즈를 잘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예시니까 260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260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즉시 구매가와 즉시 판매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즉시 구매가 같은 경우는 260 사이즈에 현재 판매자 중에 가장 저렴하게 입찰해 놓은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260 사이즈를 바로 사고 싶다 그러면 98,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즉시 판매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자들 가운데서 가장 비싸게 걸어놓은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구매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나는 91,000원에 구매를 할 거야 라고 걸어놓은 금액이니까, 내가 판매자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바로 판매를 하겠다 라고 하면 이 91,000원에 즉시 판매를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판매를 할 거니까 여기 91,000원에 즉시 판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즉시 판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또 여기서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보관 신청이라고 나와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냥 91,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일반 판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 방식은, 크림에서의 판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보관 판매와 일반 판매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먼저 보관 판매부터 말씀드려보면, 자, 보관 판매 여기 또 자세하게 크림에서 나와 있어요. 보관 판매가 무엇인지. 자, 보관 판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먼저 크림의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내서 보관해 놓는다, 말 그대로 보관을 해놓고 판매를 한다 라는 건데, 모든 제품을 보관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크림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선별해서 보관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관 판매가 만약에 되는 제품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상품을 미리 크림으로 발송해서 창고에 보관한 뒤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리고 보관 판매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먼저
저희가 보관 판매를 신청을 합니다. 이게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신청 접수가 들어가면 저희가 크림 창고에다가 발송을 하고 크림 창고에 도착을 하면 크림에서 먼저 검수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격과 95점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는데 뭐 내가 보낸 제품이 정품이고 아무런 문제가 하자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합격.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보낸 제품에 뭐 작은 스크래치라든지 오염이라든지 무언가 작은 하자가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95점 합격이라는 거를 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크림에서 검수가 완료가 되고, 검수가 완료되는 즉시 이제 창고로 보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창고에 보관이 완료되면 저희가 판매가를 적어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판매가에 맞춰서 거래가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려놓은 판매가에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래가 체결되는 즉시 이제 다음 날에 보통 고객에게 물건이 이제 배송이 되고요. 배송된 다음 날에 저희한테 정산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합격이랑 95점 합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95점 합격이 되면 요거를 이제 크림에서는 구매자 의사 확인 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제 작은 하자가 있는데 구매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판매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보관 판매가 있고, 자, 이거는 일단 체크를 하고 먼저 넘어가 볼게요. 이 내용은 이따 일반 판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 내가 판매하고 싶은 사이즈를 선택한 뒤에 아래 이제 신청 계속을 누르면 되는데, 자, 이게 뭐가 뜨죠? 위에 보시면 신규 보관이 제한된 카테고리다 라고 바로 나와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바로 되면 정말 좋은데 이 크림 창고에도 적재 공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상품을 바로바로 즉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창고가 비어야지 얘네가 열어주면 그때 저희가 신청했을 때 접수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신청 계속을 이렇게 눌러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이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신껏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크림 보관 신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보관 신청을 하고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프로그램을 지금 돌려서 보관 신청을 넣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수는 없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더보기란에 제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던가 아니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 신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들어가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서 판매에서 오른쪽에 초록색 창으로 나와 있는 일반 판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일반 판매할 때도 이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는 이 란이 똑같이 나오는데, 자, 하나씩 요거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려는 상품이 맞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품의 품번 꼭 확인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시일도 여기서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 출시일 같은 경우는 제품마다 뭐 23FW, 24SS, 뭐 23SS 이런 식으로 연도와 그 계절이 품번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시일에 따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같은 제품이더라도 이 출시일에 따라서 다르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잘 체킹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상품명 이런 거는 반드시 체킹을 잘 하셔서 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은 이따가 또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 페널티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페널티를 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체킹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품이어야 되고 새 상품 이건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상태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 검수 기준을 들어가 보시면 신발, 그 다음에 의류, 자파에 따라서 각각 전부 다 다르게 이 크림에서 검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꼭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포장을 해서 선불 발송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나이키 신발이 박스가 있죠. 요거 상태 그대로 보내시면 여기다가 송장을 붙여가지고 보내시는 분들도 뭐 있었다고 전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신발 박스가 당연히
당연히 훼손되기 때문에 제품을 고객에게 보낼 수가 없어요. 검수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반드시 이 나이키 박스 위에 저희가 새로운 포장 박스로 꼭 포장을 해가지고 이중 포장을 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림의 이용 정책을 꼭 확인했는지 이걸 물어보는데, 자, 이것도 이용 정책을 꼭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은 페널티 정책만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판매 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관 판매나 일반 체결에 이제 판매를 등록을 했을 때 고객이랑 거래가 체결이 됐어요. 고객이 구매자가 의사를 표현을 해서 체결이 됐는데 저희가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제품이 내가 수량을 체크 못해서 하나 더 잘못 체결이 됐다던가, 아니면 보내야 되는데 제품을 보내려고 보니까 뭔가 화재가 있거나 이거는 보낼 수가 없겠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를 거부를 해야겠죠. 근데 요거를 빠르게 1시간 이내에 판매 거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5%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제품이었을 때 5%면 5,000원이 발생이 되겠죠, 페널티가. 그런데 요 제품을 내가 늦게 확인해서 1시간 이후에 판매를 거부하게 됐어요. 그러면 페널티가 10%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0만원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원의 페널티가 이제 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경우에는 이제 발송 지연의 경우인데요. 판매가 체결된 경우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발송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송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48시간 이내에 크림 창고에 물건이 도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48시간 이내에 저희가 송장만 잘 입력을 해놓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일요일이랑 공휴일은 제외돼요. 여기서 토요일도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요일은 이 시간에 체킹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까지 48시간 이내에 꼭 발송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 요거를 그 시간 이내에 입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10%의 또 똑같은 페널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입고의 경우인데, 발송 정보를 저희가 입력을 잘 했어요. 입력을 잘 했는데 5일 동안 또 이 제품이 도착을 크림 창고에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10%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요일은 이게 체킹이 들어가고 일요일이랑 공휴일만 제외된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냈다면 국내 배송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하고 다음날에 도착하고, 늦어져도 다다음 날에는 보통 도착을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문제 생기는 경우에는 가송장, 실제로 가짜 송장을 넣어놓은 허위 정보를 입력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 10%의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뭐 이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거래 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먼저 보내버려요. 자, 그러면 이것도 10% 페널티가 물게 된다는 점, 이렇게 다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확인하셔야 되는 점은 상품을 저희가 잘못 보내거나 사이즈를 잘못 보내거나 기본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에는 각각 10%의 페널티를 부과가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품일 경우에도 15%, 그 다음에 손상, 오염, 사용감, 중고 제품을 내가 보냈다. 그럼 15%의 페널티가 먹게 되니까 이 부분까지는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서 페널티를 저희가 만약에 먹게 되거나 이용 정지를 먹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 100% 페널티가 되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먹게 되더라도 저희가 소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감경 혹은 면제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잘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잘 소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잘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음 창에 넘어오시면 바로 디폴트 값으로 이제 나오는 것도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즉시 판매가로 먼저 얘네가 보여줘요. 그래서 즉시 판매가 91,000원에 즉시 판매를 할 거냐 라고 물어보고, 즉시 판매를 하게 되면 요 계속 버튼을 눌러서 바로 판매를 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즉시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나는 91,000원에 살 거야 라고 걸어놓은 이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 걸어놓은 금액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래가 체결되고 있는 금액보다는 낮게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빨리 이 제품을 털어내서 내일 당장 정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판매를 해서 뭐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 경우에는 이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즉시 판매보다는 왼쪽에 판매 입찰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내가 판매하고 싶은 금액을 이제 걸어서 판매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체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즉시 구매가가 또 있죠. 이 즉시 구매가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판매자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빨리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05,000원보다 뭐 1,000원 정도 저렴하게 여기 적어두면 104,000원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희망한다라고 올려놓으면 내가 제일 최저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구매한 금액에 따라서 잘 체킹을 해보시고 올려야겠죠. 빨리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보시면 되시고, 아니면 나는 마진을 뭐 얼마 이상 가져가겠다 했을 때 그 금액을 잘 체킹해서 판매 희망가를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12만원 적어볼게요. 12만원 적어봤을 때 여기 자동으로 수수료가 이제 작성이 되죠.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5.5%가 계산돼서 적어지게 되는 거고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12만원 0.055 5.5%니까 6,600원 이렇게 정확한 금액으로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600원이 제외되고 저희한테 11만 3,400원이 정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입찰 마감 기한은 말 그대로 저희가 입찰에 걸어 놓는 건데, 요거를 언제 자동 마감 시킬 거냐, 이때까지 안 팔리면 마감이 된다 라는 건데 그냥 30일로 해놓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의 창으로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입력해 두셔야 되는 게 판매가 됐을 때 정산 받으실 계좌.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시고, 내가 만약에 사업자가 있으시다 그럼 사업자 통장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송 주소. 요거는 내 제품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 보냈거나 했을 때 반송 이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어 놓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꼭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어놔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또 이제 검수 보류 시 창고 보관이라는 점인데, 이게 꼭 신청으로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판매가 체결돼서 이제 보냈는데 검수를 했더니 약간의 작은 하자가 발견돼서 95점으로 합격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검수 보류가 나왔을 때 고객한테 구매를 의사를 물어보고, 만약에 고객이 거래를 나는 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반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크림 창고에 보관해서 95점 합격 제품으로 판매를 할 거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려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95점 합격으로 창고 보관돼서 다시 저희가 판매 입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니까 꼭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제 방법. 요거는 저희가 뭐 보관 판매했을 때도 보증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 보증금을 결제할 수 있는 그 저희의 결제 카드거나 혹은 이제 페널티, 아까 말씀드렸던 페널티를 저희가 받았을 때 결제가 되는 그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거래 안 되는 카드를 등록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실제 내가 지금 한도도 넉넉하고 거래가 결제가 되는 그 카드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금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사업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자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냐면, 크림 측에서 저희한테 발생하는 아까 12만원 판매를 했을 때 6,600원이라는 수수료가 여기에 발생이 되죠.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크림 측에서 저희한테 이제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신청했을 때는 자진 발급으로 그냥 처리가 돼버리니까 꼭 저희가 혜택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개인 소득공제 요거를 현금 영수증 카드로 선택을 해서, 이거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홈택스에 가셔가지고 내가 사업자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사업자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 사업자 카드 발급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업자 현금 영수증 카드 발급, 그걸로 꼭 신청을 하셔서 번호를 발급 받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카드 번호를 입력해 놓으시면은 그걸로 자동으로 발급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확인을 했을 때 마지막 체킹을 하시고 판매 입찰을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판매 입찰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 내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12만원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내가 입찰을 뭐 지우겠다, 변경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 창에서 입찰 지우기랑 입찰 변경하기로 이렇게 전부 다 변경할 수 있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크림에서 판매하는 법 알아보았습니다. 꼭 판매하시기 전에 검수 기준
이용 정책, 페널티 정책 정독하시고 판매하셔야만 안전한 판매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리아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